일부에서 읽었던 7장에서는 새가 앉을 곳을 찾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이 머물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지 혹은 소지가 단순히 앉아있을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통치자로서 지극한 덕을 구현했다고 알려진 주나라 문왕이 지향한 그 경지가 바로 인, 경, 효, 자, 신인데, 8장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 문왕과 같이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인한 정치를 펼치고, 신하의 자리에 있을 때는 공경한 태도로서 윗사람을 섬기고, 자식의 자리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성 안에 사는 시민들을 대할 때는 신뢰받는 태도를 가진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말하는 장입니다. 대학 8장 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왈 청송 오유인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다. 필야 사무송호.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이 송사를 일으킬 일이 없게 하리라. 무정자 부득 진기사. 공자의 말씀은 진정성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다 늘어놓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외민지. 진정성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여 그 뜻을 성실케 한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8장인데 8장이 좀 짧습니다. 이 8장에는 공자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공자가 이상사회에 대해 구성원들끼리 송사가 없는 사회라고 한 점이 무척 독특합니다. 논어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 당대에 꽤 유명했던 공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왈 청송 오유인야 필야 사무송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이 송사를 일으킬 일이 없게 하리라. 청송이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송 그 자체는 오유인야. 유가 같을 유죠. 나도 남과 같이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송, 무송하게 해야 한다. 송사가 법적인 판결을 구하는 건데, 법의 판결을 구하는 송사가 반드시 없어야 할 그런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송사를 일으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 논어 안연편 13장에도 나오는데, 도올 선생님은 논어 한글 역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법률 제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미국의 법제도는 강력한 상업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고 무조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추세다. 그러면서 이 장의 공자 말씀을 너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의 직업윤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의사는 자기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사람들이 병원에 적게 오길 바라는 것이 올바른 의사의 윤리일 것이고, 변호사 또한 조금 덜 벌더라도 송사를 다투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법률가의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직의 건강한 윤리는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나
상업적인 법률 제도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도올 선생님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리의식을 우리가 유교에서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한때 노나라의 대사구라는 지위에 올랐었는데요. 대사구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상사회를 무송의 사회로 본 것이 공자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툭하면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무송의 사회를 말한 공자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정자, 부득, 진기, 사. 공자의 말씀은 진정성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다 늘어놓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에 나온 공자 말씀을 대학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기기 위해 사실에 맞지 않는 진정성 없는 말들까지 끝없이 늘어놓을 기회를 준다는 건데, 무정자는 자기 감정에 진실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고 속이는 사람들이죠. 감정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에 이기기 위해 진기사, 그 말을 다 쏟아내려는 그런 무정자들이 부득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꼭 고소고발 행위가 아니어도 이런 무정자들이 끝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회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다 듣기가 힘든데,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극단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바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해야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가 많다는 건데요. 어쨌든 꼭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쏟아내는 무정자들의 극단적인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외 민지, 진정성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여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 도올 선생님은 이 문장을 정연의 해석을 따르셨는데, 원래 정연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필사민 무실자 불감 진기사 대외 기심지 필성기의 불감송. 반드시 백성 중에 성실한 마음이 없는 무실자들로 하여금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뜻을 크게 두렵게 하여 반드시 그 의를 성실하게 해서 감히 송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연은 무정자를 무실자, 마음에 성실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크게 두렵게 하여 그 뜻을 성실하게 하면 감히 송사를 하지 못할 거라고 봤는데, 통치자가 통치를 할 때 형법의 조항만을 들이대면 백성들도 송사가 능사인 줄 알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겠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백성을 리드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성의,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악취를 미워하고 호색을 좋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 기만이 없는 무작위의 정치만이 무정자들이 말을 끝까지 다 늘어놓지 못하게 하는 정치고, 그것이 진정한 덕치의 이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정자와 무실자들이 쏟아내는 말의 홍수에는 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뒤에 가짜뉴스로 판명되고 나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형 언론사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고발을 일삼고 막말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야 할까요? 대외 민지, 무정자들을 크게 두렵게 해서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덕치를 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무정자고 무실자인지, 어떤 게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정자들의 횡포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구별해내는 집단지성의 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무정자들까지도 감싸는 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큰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나라의 여론이 크게 분열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지본, 근본을 안다. 7장에서 공자가 말한 지기소지, 이르러야 할 곳을 아는 것이 바로 지본, 근본을 아는 겁니다. 8장에서는 소지, 이르러야 할 이상사회의 목표가 공자 말씀으로는 소송이 없는 무송의 사회라고 했고, 그 이유가 무정자들로 하여금 부득 진기사,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 무정자들을 크게 두렵게 해서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본입니다. 그런데 지본은 이미 대학 3장에 나왔었습니다. 대학 3장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 예로부터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했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다. 그러면서 정심성의 치지 경물까지 이어진 뒤에 다시 경물에서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로 나아가는 순환논법이 나왔던 장인데, 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천자이 지어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계이 수신 위본,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기본란 이 말치자 부의,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기소 후자 박, 후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고, 이기소 박자 후 미지 유야, 박해야 할 것을 후하게 하여 성공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안다고 하는데, 차위 지지 지야, 이것이야말로 지식의 극치라고 한다. 지본이 바로 지지다.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극치, 즉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이 3장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본이 있으면 말도 있는데, 작은 개울과 나무 뿌리가 근본이고 큰 바다와 무성한 가지는 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하게 두텁게 해야 할 부분이 수신에 해당하는 경물치지와 정심성이고, 박하게 얇게 여겨야 할 부분은 치국과 평천하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과 마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본이고 지지다. 이것이 3장의 결론이었습니다. 대학 1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8장까지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지본, 근본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초월적인 신에 대한 탐구 영역을 말하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은 철저하게 지식을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배움의 목적, 배움의 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크게 배워야 하는 사람이 통치자이고, 근본을 알고 지식의 극치를 아는 배움의 목적 역시 치국과 평천하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철저하게 배움을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가치 위주의 철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8장을 다시 한번 읽고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왈 청송 오유인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결단하는 것은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잘할 수 있다. 필야 사무송호,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이 송사를 일으킬 일이 없게 하리라. 무정자, 부득, 진기사. 공자의 말씀은 진정성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다 늘어놓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외 민지. 진정성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여 그 뜻을 성실케 한다. 차위, 지본. 이것을 일컬어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는 도올 선생님의 대학 학기 한글 역주에 대학이 총 17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벌써 절반을 읽은 셈인데요. 계속해서 인용문이 이어지던 대학의 내용도 9장부터는 다시 앞부분에 나왔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로 되돌아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대학 9장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